수행평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입시제도 문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에 수행평가 때문에 뭘 할 시간이 없다, 수행평가 너무 힘들다, 없애달라, 그런 댓글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행지옥이라고 해놨죠. 보시면 도대체 건축 도면을 학생들이 왜 수행평가로 그려가야 하는 겁니까? 순수한 능력으로 그릴 수 있는 학생이 있기는 한가요? 건축과 수업이 있나요? 요즘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행평가가 나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학교마다 이 수행평가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또 보면 미친 교육제도의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수행평가를 하고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 지옥의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교사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시키고, 점수도 교사 주관적이고 배워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수행평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걸 시험에 내야 되잖아요.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수행평가로 내고 그걸 평가 항목에 넣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가져온 건데, 이 대표적인 과목이 영어예요. 말하기 그리고 라이팅.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말하기 수업, 쓰기 수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원 가야 된다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평가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는 사실 무시하기도 어려운 과목이고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하기, 쓰기 하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가야 됩니다. 1학기 기말 끝나면 수행평가 지옥입니다. 하루에 수행 3개씩, 보고서, 게시트 발표, PPT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소모임 활동 같은 것도 해둬야 됩니다. 고1 된 우리 딸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내신 대비, 모의고사, 탐구 활동 때문에 너무 안쓰럽습니다. 내신만 하기도 사실 바쁘고 생기부 중요하니까 동아리 활동해야 되고 세특 챙겨야 되고, 그런데 수행평가도 해야 돼. 우리 아들 수행 때문에 3일째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정말 욕 나옵니다. 고1인데 수행, 내신, 모의고사에 치여서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불쌍하다, 차라리 자퇴를 시켜야 되는 게 나은가 싶다라고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고1인데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자퇴 소리가 나온다. 고1 아들 안으로 밖으로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저러다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수행평가라도 없애주세요. 지금 댓글로 달아주신 게, 수행평가 대부분이 진로와 연결해야 돼서 독서를 하고 원고지에 700자 이상 보고서 쓰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도 막막하실 건데, 이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수행평가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요즘 입시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과목에 필요한 학업 역량이 잘 갖추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의 경우에는 더 애써서 채워야겠죠. 과조 수행평가도 진로와 관련된 걸 써야 돼가지고 억지로라도 정하지 않으면 하소연하고 있다. 수행평가를 할 때도 진로가 없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 수행평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냥 내신 지필평가 하면 안 되냐, 원성이 자자한데 수행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가 많아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로 나오는 등급들도 반영을 하지만 1등급 받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1등급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성취도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등급을 받았는데 다 A등급이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정상 참작을 해줄 수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절대평가 성적도 학교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많이 이제 확대하기도 한 겁니다. 보시면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60%를 수행평가 반영한다. 그런데 50점이 기본 점수고 10점만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일수록 여러분들의 절대평가 점수가 높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절대평가 성취도로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수행평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행평가를 하는지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완화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절대평가 점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생기부 때문입니다. 요즘 입시에서 생기부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으로 평가 안 되니까 생기부 반영할 거고요. 정시에서도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도 원래 생기부를 반영했지만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생기부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고교학점제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마다 개개인에 맞는 생기부를 써줘야 됩니다. 그냥 수업만
진행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사실 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개별화된 활동을 시키고 세특의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로 사용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활동 어설프게 할 바에 너희들 내신 성적에도 반영되는 수행평가로 평가하고 그걸로 내가 세특 써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수행평가 점수이 높낮이를 떠나서 선생님께 이 학생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세특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해를 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너무 할 게 많아. 지금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수행평가 대비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또 줄여줄 수도 있고, 똑같은 노력을 해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했더라도 세특으로 훨씬 더 잘 기록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을 잘 듣고 따라 하신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정말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많은 학생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수행평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일단 드립다 자료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챗 GPT 물어보고 나부위키 물어보고 구글링 해가지고 최대한 보고서 분량을 늘리는 것. 발표를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PT 화려하게 만들고 언변 화려하게 연습하는데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 수행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과제를 했을 때 이번 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전략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시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과목의 핵심이 무엇인지, 과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시간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들인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고, 똑같은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각 수행평가별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지 채점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과목별 수행평가에 어떤 것들을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배점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인데요. 학습지를 완성한 개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완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요소들을 신경 쓰느라 시간을 더 오버해서 썼어. 시간은 쓸데없이 많이 썼는데 헛노력을 한 게 되겠죠. 어떤 그 기발한 과제를 선정해야 이 선생님께 어필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과제를 할 거고, 그 과제 선정하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의 타당성, 분량, 기한입니다. 어떤 특별한 과제를 선정하느냐는 평가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지 신경 쓰느라 기한도 놓치고 분량도 많이 못 채웠어. 그리고 적절한 분량이 있는데 더 좋은 점수 받아야지 하면서 분량을 오버해서 막 채웠어. 그것도 불필요한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딱 정해진 만큼 이 평가 기준에 맞게 노력을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수행평가를 할 것인지 잡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평가 기준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가장 정확한 건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평가들이 언제 있습니까?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께 요청드리면 다 주실 거고, 아마 많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에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보고 이런 수행평가가 있을 거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이걸 미리 해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과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잘 함량했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과목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스터디 코드 말로는 코드라고 하죠. 이걸 알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행평가다. 평가 기준을 봤을 때 글을 읽고 이 글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정도로 추상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국어 문학의 핵심, 표현 방식과 한축 의미를 기준으로 핵심을 요약한다든지 해서 과제를 제출한다면 되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아까 탐구 과제를 한다면 이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타당성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수학의 핵심이 뭐죠? 수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것,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탐구 과제를 설정한 이후에 배웠던 이 개념의 어떤 원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B라는 개념을 같이 조합해서 이러한 순서로 풀이를 했습니다. 과목의 본질에 맞게 풀이 과정을 잘 작성을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스터디코드 다른 영상이나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서 과목별 공법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확실한 팁은 선생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때 따지듯이 이 평가 기준 조금 모호한데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질문하고 궁금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세특에 잘 반영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수행평가 점수가 낮았어.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기말 수행평가에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기말 수행평가를 잘했어. 그러면 얘는 발전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줬더니 이런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라는 게 세특에 또 기록되면 그건 굉장히 또 좋은 평가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탐구 능력, 그게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기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각 과목별 본질 코드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나 이 발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 3W1N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유료 컨설팅 할 때 활용하는 내용인데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y고요. 두 번째는 How, 세 번째는 What, 마지막은 Next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고서를 작성을 해 나가면 되는데 Why? 어떤 과제를 했을 때 그걸 내가 왜 했느냐, 동기라고 하는데요. 수행평가니까 했죠가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또는 내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지 더 깊이 탐구하고 이 보고서를 써나가는 이유, 목적이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how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독서 활동일 수도 있고요. 실제 실험을 설계해 봤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견학을 가봤을 수도 있고요.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친구와 토론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Why로 설정을 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 번째가 그 how고요. 활동을 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것들이 세 번째입니다. 보통 여기서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100점짜리 생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넥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해결했고 느꼈습니다. 뭘 배웠어요. 에서 끝나도 물론 좋은 활동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추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어.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활동하는 거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수학 과목에서 공부를 한 건데 물리 과목이랑 연결이 되네. 다음에 물리 과목이랑 연결지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해가는 과정,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있으면 아주 완벽한 보고서와 발표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릴 만한 게 뭐냐면 보고서 형식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서의 요약본 또는 발표 내용의 요약본을 이 네 단계에 맞춰서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같이 제출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친구 뭘 아는 친구구만. 내가 복붙해서 쉽게 생기부를 써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 다음에 요약문까지 제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보고서를 막 쓰고 발표 자료를 쓰다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인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데드라인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또 자료 찾고 더 보완하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겁니다. 이런 틀이 딱 있으면 평가 기준, 과목의 코드에 맞게 잘 서술이 됐고 이 네 가지 틀에 맞춰서 내용 다 채웠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내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 부족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주요 과목들,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학군과 연관된 과목들은 이번 수행평가부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기 초부터 내신도 준비하시랴, 모의고사도 대비해야 되고 생기부까지 챙겨야 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스터디코드 채널을 잘 팔로우 해오신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잘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내 생기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뇌피셜이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분석을
생각을 해봤더니 의외로 생기부를 챙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더라. 이 부분만 잘 챙겨도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춘 생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밝힌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디도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기부, 경쟁력을 갖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설명해 주실 저희 스터디코드 입시연구소장님이시죠. 유정열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경희대학교에서 저 같은 사람들 또는 학교에 진로지락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로 내준 내용이고요. 학생부가 요새 어떻더라, 우리가 보니까 이런 점은 좋더라, 이런 점은 안 좋더라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 한 5개만 골라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고1 시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학생부들 생기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을 보면은 세특에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수업 활동의 기록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수업은 대체로 강의식 수업입니다. 예, 앞에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열심히 수업하시면 저희는 이렇게 따라가는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는 선생님들한테 관찰이 돼야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랑 토론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생기부에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가 발표를 잘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중학교 애들 발표 토론하라고 손들면은 반에서 한 3명 정도 손듭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작정 일단 참여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본인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참여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도 사실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좋은 기록을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앞에 지금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듯이 이런 기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아지고 있으면은 다 똑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기록만 들어간다면은 그 활동이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시를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물리 수업에서 힘의 분배라든가 구조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 친구가 아치 건물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탐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세특 내용에는 요게 발표했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래요. 아치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중심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손들고 그러면 저 중심돌이 없으면은 아치 모양을 만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대답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았대요. 그래서 발표를 그때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은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를 해갖고 발표 보고서를 제출 보통 하거든요. 그때 같이 껴서 넣습니다.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세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이든 발표든 간에 한 방에 딱 끝내지 말고 내가 아쉬웠던 점, 우리 토론할 때도 보면은 내가 어떤 주장을 막 하지만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든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심화 탐구할 주제로 놔두든 간에 이런 식의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토론과 발표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학종으로 왜 선발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성적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학생들의 그런 장점들이나 역량을 이런 활동들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발표나 토론 활동, 과제 내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부족한 거를 깨닫고 그걸 보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대학 입장에서 성적을 보고 얘가 성적이 조금 낮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채울 수 있는 친구구나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해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대학이 여러분이 완벽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기대하지 않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기억하셨다가 토론이나 발표할 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학교에 자율적 교육 과정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관련돼 가지고 정규 수업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통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기획을 합니다. 그걸 이제 자율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진로 집중형, 학습 몰입형, 그리고 보충 수업형, 동아리형, 프로젝트형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진로 집중형과 프로젝트형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대학에 있는 학과들이랑 연계해 가지고요.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있죠. 상상 톡톡 디자인을 하는 에코 파우치, 아트 리믹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산업 디자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돼 갖고 이런 자율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기발한 교과목 융합이라고 해갖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현과 관련된 법안 검토 그리고 안전권과 충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이슈들까지 다뤄보는 거죠. 수업 시간 이틀을 그냥 통으로 비우고 저런 활동을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을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거든요. 최근에도 참여를 안 한답니다. 진짜 어필하기 좋잖아요. 참여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참여 못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홍보는 충분히 한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의지를 가진 친구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셔도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 과정이 다양해졌다. 공동교육 과정 등으로 학생마다 이수 과목이 다르다. 학생 간 차이가 크다. 라고 얘기하고 옆에 과목 선택도 주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더 이런 양상이 심해지겠네요. 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기 전의 학년들도 이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은 더욱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세종시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학년들이 써 있어요. 중3부터 선택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와 진로와 관련돼 있는 관심이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교육과정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학생의 주도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 과목은 이 과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메디컬 드라마로 배우는 기초의학 용어라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제가 진짜 컨설팅 하면서 학부모님들 이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이가 의대 쪽, 약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건 과목 선택해서도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공동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과목들 이용하시면은 당연히 너무 특별해 보이잖아요. 저 과목을 얘가 어떻게 배웠을까? 저기서 아이가 얻은 건 무엇일까? 궁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경희대에서 내준 자료 내용 중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이수한 과목의 세특은 특별히 꼼꼼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뭔가 의도를 갖고 수강을 했을 테니까 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읽어본다. 그렇죠. 이렇게 눈에 띄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의 관심과 진로를 보여줄 수 있고요. 거기다 세특을 꼼꼼히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잘 구성된다면은 이 아이의 생기부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런 관련된 영상을 하나 제가 올렸는데 그것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연결해 두겠습니다. 고교학점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내 생기부는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두 가지를 들으셨을 때까지는 우리 학교는 저런 토론 수업 잘 안 시켜주는데 우리 학교는 자율활동 별로 없는데 하면서 약간 학교 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과목을 좀 선택해가면서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한 거를 더 주도적으로 뭔가 채우는 그런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 가서 듣는 거잖아요. 활동 잘 챙겨주는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진로와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렇게 꼼꼼히 더 특별히 봐준다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 어설프더라도 좋은 세특을 챙겨올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1학년 기록은 아쉽다. 근데 2, 3학년은 풍성하다라고 점점점 3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써주신 말이 왜 1학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1학년은 왜 기록이 1학년은 생기부에 대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이 1년을 딱 지나 보니까 망쳤네? 그래서 2학년, 3학년 생기부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 관리를 통해 어떻게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모른다. 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큰 이유예요. 굉장히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신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 중학교 때 A였어. 90점 이상 잘 받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4등급이라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떨어진 내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힘을 막 쏟다 보니까 활동이 다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아쉬운 부분인데 나는 세특이 중요한 거 알아.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 거 아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 이 모든 케이스 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신 때문에 활동에 신경 못 썼어.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몰라가지고 1학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아니면 이제 예비고1 학부모님들도 계시면은 생기부가 어떻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녀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활동 중요하다, 미리미리 전략 세우고 챙겨야 된다. 왜냐면 올라가서 공부하기 바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제대로 챙길 수가 없거든요. 저희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저희 영상을 계속 봐오셨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 생기부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 활동을 너무 등한시해버리면 나중에 올라가서 텅 빈 생기부를 갖고 경쟁하려면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략을 갖고 효율적으로 잘 챙길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얘기하잖아요. 2, 3학년은 다들 풍성하다. 1학년이 아쉽다라고 한다면 내가 1학년 때 관리만 제대로 해서 뭔가 넣은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전히 변별력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가 있고 자율활동이 있고 진로활동 네. 이렇게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록이 정말 여전히 나열식인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록 유형을 대학에서도 공개를 해줬었거든요. 거기에 피상적 나열식 기록이 있다라는 것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한 것들 기록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순한 직책 수행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채점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의 체험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컨설팅 하면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했던 자율활동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제가 자율활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대학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기록이 좋은 건지 당연히 알 리가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수업보다는 좀 숨통을 튀어서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좀 많이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라는 정도라도 교육이 좀 많이 되면은 학생들이 좀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사실 좀 공교육에서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초딩 때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다 똑같이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도 맞지만 중학교 때도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활동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노는 시간인가 보다, 공사 채워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도 전체 교육 과정 안에서 너희들의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학교에서 계속 알려줬다면,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평가하면 내랑 비슷하게 연결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미리미리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여러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컨설턴트 분들도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중요한 건 맞아. 창의 체험 활동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전히 변별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창의 체험 활동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대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일이 안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 화면을 정지해 놓으시고 이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 대학의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진행되는 실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뿐만 아니라, 자, 이 친구는 화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실험이 당연히 진로와 관련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지를 기획하는 모습에서 학습의 주도성 및 역할의 주도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이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애이해 교육은 모든 친구들이 다 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문구들이 보통 복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대로 끝내지 않았어요. 학급 전체가 동일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후속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장애이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조직했다라고 해요. 이 소모임을 조직한 게 이미 주도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후속 활동을 진행하고 공동체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활동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제도 활성화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법학과를 갔습니다. 법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활동이 자신의 진로도 보여줄 수 있고 주도성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친구를 되게 많이 모범 사례로 드는 게 모두의 활동을 하는 경우 다 꼭 붓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그냥 끝나면은 좋은 기록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에도 사실 학생들한테 뭘 적극적으로 더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의 교육을 받았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흡연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 교육을 받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활동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저렇게 대학에서 좋아할 만한 경제적이 있는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다양한 활동 잘 안 챙겨줍니다. 우리 학교는 그냥 뻔한 활동들만 합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그냥 뻔한 교육을 단체로 그냥 다 하는 걸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추가 활동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충분히 거기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기부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다른 친구들의 생기부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대학에서 더 좋아하는 생기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야 중간고사가 있을 겁니다.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적 받으시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집니다. 그때 이 영상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식의 활동을 구성해가면 좋겠구나, 실제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많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망치고 있는 1학년 생기부 활동, 그걸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앞서 나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잘 메모해놨다가 앞으로 3년 동안 하시는 활동에 좋은 기반이 되시길 바라겠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다시 돌려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 더 챙겨야겠구나 라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생기부에 대한 고민, 활동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은 활동 챙기지 마세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 스터디 코드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생기부 잘 챙겨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학종도 결국 내신 점수가 있어야 된다, 이 활동 중요하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데, 저희 스터디 코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도 있고 이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터디 코드가 얘기하는 게 활동만 좋으면 대학 간다? 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동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는 거지, 성적 없어도 활동으로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거 당연히 아닙니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의 1순위는 학업 역량입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논문 내고 우리 학교 이름값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대학들에서 그 내심 원하는 게 등록하고 도망 안 갈 학생.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몇백만 원 내고 들어온 학생들이 계속 이탈을 해버리면 학교 운영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옆에 데이터를 보면 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10% 이상의 학생이 최근 들어서 이게 이탈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뭐 이거는 뭐 의대나 이런 쪽으로 빠진 학생들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여튼 대학 입장에서는 일단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학생이 도망도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이 뭘 보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성적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이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로가 명확하면 원래 이 학과를 오고 싶었던 학생이니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얘가 정말 우리 학과에 오고 싶었던 아이인가, 이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수시 전형으로 온 학생들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확률들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꾸준히 어떤 학과나 학교를 목표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수능은 성적이 조금 내려왔어, 그러면 그 라인 맞춰서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대학에서 성적도 보고 이런 생기부 활동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한데,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이 80% 중요하고요. 성적을 베이스로 깔아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생기부를 빠방하게 채웠을 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학업 역량도 떨어지는데 그냥 우리 학교 계속 다닐 학생 대학에선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기부가 굉장히 평범한 1등급 학생이 있고 활동이 진짜 기가 막힌데 성적이 5등급, 6등급이야. 대학 입장에서 누굴 뽑을까요? 당연히 1등급을 뽑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입시 체제 하에서 활동과 성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야만 활동과 성적 이 사이에서 밸런싱을 잘 잡고 시간 낭비 없이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적과 이 활동이 어떤 의미냐? 성적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이 범위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2등급이야. 그러면 2등급에 속해 있는 이 24%에 해당되는 이 대학의 범위에 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내가 활동이 좋으면 이 2등급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높은 군의 대학에 갈 것이고 내가 활동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2등급 학생이지만 활동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 1등급 학생들이 가는 대학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튼 내 등급 안에서 갈 수 있는 대학 범위를 성적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데로 갈 것인지 그 중에서 제일 밑으로 갈 것인지를 활동이 결정한다. 자, 그런데 스터디 코드가 왜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자,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전에는 내신이 9등급제로 나눠졌어요. 1등급이다. 그러면 상위 4%입니다. 그러면 4%에 해당되는 대학군들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의 학생들이 다 1등급입니다. 과거에는 1등급, 2등급 해당되던 학생이 전부 다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등급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과거에는 3등급에서 4등급을 다 합쳐야 지금의 2등급 정도죠. 그러면 똑같이 2등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활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와닿게 보여드리면 대학 순위 검색하니까 이제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1등급이었으면 이 상위 4% 요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긴 5등급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1등급인데 자, 상위 10% 대학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뭐 극단적인 예로 들면 여기 밑에 있는 똑같은 1등급을 받고 누구는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 걸려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활동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 변별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1등급을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른 것에 쏟아서 나는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깊이 했고 이런 탐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를 같이 보여줘야 똑같은 1등급이었을 때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학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로 많이 가던데요. 학생부 교과면 이 활동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전국 대학으로 따지면 이제 수시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죠. 이 파란색이 수시로 뽑는 거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 기준으로 보면 학종은 4분의 1 정도의 정원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통계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자, 이건 전국 대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여기 위에 있는 대학 정도를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자, 그런 대학으로 추려서 보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학종으로 40% 이상을 선발을 합니다. 전체 대학으로 보면 25%야. 근데 수도권으로 오면 학종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성적대가 높은 대학이면 높은 대학일수록 학종으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통계도 수도권 제외한 이 하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학종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0%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도권 대학,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에서도 이제 슬슬 생기부의 요소들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정시에서도 심지어 생기부의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대학을 지원할수록 우리는 활동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나의 성적에 따라서 나의 활동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30% 안에는 들어야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등급이 되는 순간 상위 30%에서 60%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뽑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 가려면 적어도 2등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일단 내가 2등급이 안 돼. 내가 지금 3등급이야. 그러면 활동이고 뭐고 신경 쓸 거 없이 일단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적을 올려서 1, 2등급으로 만들어둬야 나의 생기부 활동이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2등급 안쪽까지는 성적을 끌어올리셔야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성적이 1등급, 2등급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 성적에서 높은 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활동을 같이 챙겨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성적도 챙기면서 활동도 같이 챙겨서 내 성적대 대학 중에서 최고점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활동 준비하느라 내 성적이 3등급으로 미끄러졌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적은 1, 2등급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활동을 보완해서 내 생기부를 빠방하게 챙겨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내가 대학 가는데 유리한지 그런 전략이 제대로 없으면 불필요한 활동들 계속하면서 시간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깊이 있게 시간을 써서 어떤 활동을 진득하니 했어. 근데 정작 그게 내가 대학 가는 데는 전혀 안 중요한 활동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그 제한된 시간에 성적을 제대로 챙기고 활동까지 하기 위해서는 생기부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세이브한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둘 다 잘하기 위한 방법,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생기부에 대한 준비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 혼자서 이런 전략 세우는 게 어렵다면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다? 성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성적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활동만으로 대학 간다? 그거 아닙니다. 성적 플러스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1등을 했었어야만 1등급이에요. 과거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등급 받기는. 물론 30명 중에 3등 하는 거 어렵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등급제가 완화되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건 명확한 팩트예요. 과거라면 내가 한 2등급인데 1등급과 비슷한 학생들의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입시라는 거 잘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왜 진로에 관한 보고서를 쓰라고 할까요? 참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로 역량과 관련된 이 활동들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제를 내줄 때에도 사실 진로와 상관없는 과제를 내더라도 국어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 보여졌을 때 이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내신 걸 겁니다. 그런 좋은 의도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로가 지금 애매한데 내 진로가 나중에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 교육 제도가 취지는 굉장히 좋죠. 가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한 학생을 우대해 주겠다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 대학 서열이 이렇게 명백하게 갈려져 있고 점수 하나하나로 대학이 레벨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은 낮아졌어.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럼 진로 역량을 또 볼 수밖에 없네. 진로 역량을 보려면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명확한 학생이 좋지. 그리고 그걸 또 보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또 평가 항목으로 넣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걸 맞춰서 또 활동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제도 전반적으로 많은 이제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3학년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진로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해야겠죠. 강남에 100만 원짜리 컨설팅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컨설팅에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특에 다 활용이 되는 거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했고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얻어냈고 그래서 뭘 더 앞으로 할 건지 이 4단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앞으로 모든 활동들을 설계해 나간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너무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참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진로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려둔 게 있는데 대학 입학사정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워딩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더 이제 강제력이 있는 건데 우리 전공에 맞느냐 아니냐가 전공 적합성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자유도를 열어둔 게 진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진로가 뭐 바뀔 수도 있고 진로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 학과랑 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에는 희망했던 진로에 맞춰서 주도적으로 뭔가 활동을 했는가, 진로가 왜 바뀌었으며 좋아하는 분야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걸 위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평가를 할 것이고, 진로가 바뀌더라도 충실히 활동을 했다면 정삼 참작해서 좋은 평가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없는데 어떡하죠? 바뀌면 어떡하죠? 그런 불안감 갖지 말고 일단 주도적으로 어떤 탐구 활동을 잘 했는가 진정성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님께서 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1학년 때부터 많은 과목을 진로랑 연계해도 되나요? 진로랑 연계하는 거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목별 수행평가 세특의 핵심은 그 과목의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느냐가 일단 1순위이긴 합니다. 진로에 관련된 소재를 가져오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만 진로에 대한 내용만 서술하느라 그 과목의 핵심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수행평가나 좋은 세특 활동이 될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활동에 에세이를 써야 돼, 또는 영어 말하기를 해야 돼. 내가 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 관련된 에세이를 썼어. 그런데 정작 글은 문법은 다 틀리고 말은 또 이게 어버버했어. 그러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과목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에 제대로 대비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소재는 진로로 가져오는 거 무방하다. 세특은 학업 역량, 이 과목에 관련된 탐구 역량이 우선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같은 다른 활동들은 진로 역량이 조금 더 우선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기부는 잘 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나 이 정도면 생기부 잘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난 영상을 보고 나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생기부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징조, 요 세 가지에 해당되면 내 생기부, 우리 아이 생기부 망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어떤 징조가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가 망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난 영상에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뒤에 오늘 얘기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보이는 징조는 나는 뭔가 궁금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입니다. 예, 제가 행기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네. 야, 너는 수업 시간에 수업 다 듣고 나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야, 너 그럼 진로 이 분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이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해보고 싶은 게 없니? 네. 그러면 저는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얘는 수업 내용 다 이해하고 있고 너무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 친구가 수업 내용을 다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는 친구까지를 원하진 않아요. 그 이상을 원합니다. 아하. 학생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네. 뭔가 더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뭔가 더 궁금해서 지식을 확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이 바로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대학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자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실제로 그대로 써먹으셔도 괜찮기 때문에 집중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네.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산화제와 환원제. 예, 배우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예, 배웠죠. 예, 산화제와 환원제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서 배우고 나서 네. 학생들이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다른 물질에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해합니다. 네. 예, 이 원리죠. 네. 예,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산화제와 환원제가 어떤 물질이며 이러한 물질들이 실제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고 싶어함. 이 정도의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궁금해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한다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그럼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라고 보면은 이 친구는 대표적인 산화제와 환원제를 사용해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전자를 주고받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탐구활동 제일 마지막에 3번에 보면은 네. 실험을 통해서 반응 후 생성된 물질들을 분석하여 네. 이들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해갖고 결론적으로 아이가 뭘 이해했는지까지도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저런 결과를 얻은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추가 활동입니다. 자, 추후 활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확장시킨 거예요. 네. 산화제와 환원제의 원리를 제대로 알았어.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환경 보호에서 산화제의 역할이 어떤 건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기 때문에 환경공학과라든가 아니면 화학공학과라든가 이런 쪽 가는 친구들의 진로 활동으로도 매우 적합해져. 예, 그리고 두 번째, 의료 분야에서 산화제와 환원제가 사례되어 있는 사례를 연구해 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예라고 해가지고 과산화수소가 산처 소독에 사용되는 이유, 예, 항산화제가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물음표가 붙었죠. 이런 궁금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충분히. 대학원 수준의 논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해. 그 다음에 내 진로와 관련돼서 그 배운 원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결해가지고 또 탐구 활동을 해. 이렇게 탐구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만 잘 공부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생기부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지 교과 내용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해야 좋은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종에서는 교과목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더 확장하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기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특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든 이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인 궁금증을 찾고, 내가 궁금증이 없다? 그러면 궁금증이 될 만한 거를 억지로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생기부를 좋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 앞에 보여드린 이런 예시 같은 게 실제 저희가 컨설팅 할 때도 이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나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런 의문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생기부 컨설팅에 도움을 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네 번째 어떤 건가요? 자, 네 번째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학교 가서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근데 그거랑 또 생기부랑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공부에 집중하겠다라는 걸로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책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 자료 화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서울대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학교거든요. 예, 그 학교 학생이 하나 인터뷰한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들어가 있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시점까지 변별한 사교육을 받지 않았대요. 지방 인문계 일반고를 다녀서 일부 미비한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방 학생들은 공감이 될 겁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죠? 예, 이게 뭐냐면 자기는 독서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교육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걸 독서로 채웠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지금도 뜨겁고 절실한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종을 준비하는데도 특히 일반고 친구들한테는 독서가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료입니다. 책을 소개하고 계세요. 생명과 약의 연결고리라는 책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관련 학과를 써주셨어요. 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이죠. 자, 이 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니네 책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해봐라 라는 거죠. 예, 첫 번째 무슨 활동이 써 있죠? 마약과 관련된 최근 시사와 연결된 탐구 활동. 예, 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랑 연결시켜봐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맞춤형 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연결된 탐구 활동을 해봐라. 그리고 신약 개발 과정에 연관된 탐구 활동을 해봐라. 신약 개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봐봐. 그리고 제가 박스 쳐놓은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생명과학과 화학교과에서 융합한 탐구 활동을 해봐라 라는 거죠. 이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2차 계열과 관련된 생명과학 화학 개념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생명과 약의 연결 고리에서 개념과 관련된 심화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확장시켜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화학과 생명과학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책에 있는 내용이 개념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심화 있게 공부를 해봐. 그러면서 지식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줘봐. 이런 탐구 활동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일 마지막의 내용도 대학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아이가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요새는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시면은 그냥 책 읽고 끝나고 독서활동 기록지 하나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탐구활동으로 이어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자료들을 좀 검색해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제 책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예. 책을 억지로라도 읽어야 이제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예. 있겠네요. 책 읽는 거 포기하시는 순간 특히 일반고는 학종 준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꼭 책 읽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예, 마지막 5번째는 수행평가 뭐 대충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수행평가 잘 못해도 뭐 다른 활동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수행평가가 생기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행평가는 네. 최종 내신 등급을 만드는데 점수로서 영향력을 줍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해갖고 각 과목별로 평가 계획서를 내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때 지필과 수행평가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을 제가 일부 갖고 왔습니다. 영어 교과인데 지필평가를 50%, 수행평가 50이네요. 예, 수행평가를 50%. 예. 이게 놀라시잖아요. 네. 예. 6대 4인 학교가 많기는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게 역전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를 60% 해버린 학교들도 있어요. 점점 더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 수행평가에는 반드시 만점 기준이 있지만은 감점 기준도 있습니다. 예. 중학교 때 특히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게 되면은 수행평가를 잘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를 밑에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영어 말하기.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영어 글쓰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저런 게 더 어렵죠. 네. 희망하는 건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쓰라고 하니까. 자, 근데 저렇게 주제가 나오면은 내 진로와 관련돼 있는 분야, 내가 관심사에 관련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영어 말하기와 글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런 기록이 들어가 있잖아요. 글쓰기와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라는 세특 기록이 만약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왜냐면은 지필시험 문제 있잖아요. 예, 애들이 읽고 정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지필시험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근데 얘가 영어로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작문도 잘할 수 있나? 라는 거는 세특 기록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걸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무조건 하라고 많이 어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가 있게 되면은 네. 이렇게 감점 기준을 제시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15점이 만점이죠. 네. 그리고 밑에는 5점이 만점이고요. 네. 밑에 쪽으로 감점 순위 기준이 이렇게 쭈루루룩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학종을 준비한다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감점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학종에서 2가지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신 등급에 영향을 줄 거고요. 수행평가는 세특에 기록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수행평가 기록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점을 받아도 네. 좋게 기록해 줄까 말까 한데 그렇죠. 거기서 감점된 거를 좋게 기록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평가를 요새 감점 당하고 있네? 라고 하면은 학종 준비에 빨간불을 켜셔야 된다. 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이 됩니다. 수행 수준을 보면 10개 하면 만점인데 9문장을 하면 12점이야. 이게 틀리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개수만 한 문장 더 채우면 그렇죠. 만점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9문장으로 한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기록이 좋게 나올 리가 없겠네요. 지금도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수행평가를 우습게 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아요. 어차피 변별 다 지필해서 나잖아. 변별 지필해서 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네. 근데 수행평가는 감점을 안 되셔야죠. 예, 감점이 기본 되지 점수 않 다 받아야지. 예, 기본 만점은 다 받으셔야죠. 그리고 잘한 것까지 인정을 받으셔야죠.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중요성 꼭 잘 인지하시고 학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까지 총 5가지 생기부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내가 조금 해당되는 것 같다. 우리 애 보니까 저런 것 같은데 또는 학부모님들도 나도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악화되기 전에 이런 징조가 보인다면
빨리 개선을 하셔야겠고요. 이 생기부 같은 경우는 한번 기록돼 버리면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생기부 활동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은 저희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탐구 활동을 할지 또 아니면 어떻게 생활을 할지 고민하신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예, 그때 적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아야겠다라고만 생각하셔도 학종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학생부 종합 준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내가 암만 활동 열심히 하면 뭐하냐, 선생님이 안 써주는데. 그래서 답답한 학생들,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내가 하는 활동을 무조건 기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무조건 선생님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 기록의 기록자는 선생님이죠. 내가 암만 좋은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관찰되지 않으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사부작 활동하고 혼자 숙제 열심히 하면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서 실험도 해보고 탐구 활동도 했다. 뿌듯하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고서는 필수다. 선생님이 보고서 제출하세요 이런 얘기를 굳이 따로 안 했더라도 내가 했던 활동들은 최대한 기록해놓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뭘 배웠고요. 그래서 이 배운 걸 바탕으로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한다면 그 내용이 생기부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보고서를 길게 작성해서 쓰는 건 디폴트고, 저희가 또 추천해드린 방법이 뭐였죠? 앞에 요약문을 쓰는 겁니다. 내 생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쓰였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보고서의 요약문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적어넣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해봤자 선생님이 안 적어주시는데요, 선배들 거 보니까 대부분 그냥 복붙해서 쓰였던데요 라고 이제 불평불만을 내놓기 전에 내가 한 활동을 잘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활동을 선생님이 잘 기록할 수 있게끔 요약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까지 하셔야 이 활동의 마무리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 생기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크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고 이걸 확장해서 내가 어떤 활동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단계로 우리 아이들의 활동을 설계를 해주는데, 이런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잘 작성하시고 요약문을 잘 작성하신다면 생기부는 점차 좋아질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활동하기 전에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필수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면 훨씬 더 좋겠죠. 일단 관찰되는 게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쌤이 이제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보고서만 띡 갖다 주는 것보다, 쌤 저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가지고 보고서 쓰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여쭤보면 나중에 그러면 보고서를 갖다 줘도 얘가 실제 하고 보고서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죠. 그러면 너 이 활동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고 라고 분명히 도움을 주실 겁니다. 가이드를 주신 대로 활동을 한다면 활동을 더 빵빵해지실 거고, 얘는 나랑 소통하면서 내 의견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고 하면서 좋은 기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행평가 계획이 나온 후에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수행평가에 관련된 거라면 평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게 이 순서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 과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나오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의 활동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제출을 하는 게 순서상 맞겠죠. 생기부는 어차피 학기 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그런 것들은 미리 참고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